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랑 내신 경제를 가르치는 최재효입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비교 우위 단원이에요. 근데 파트 1에 있는 비교 우위 단원은 좀 더 기초적인 문제들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비교 우위 문제처럼 아주 큰 사고력을 요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느냐. 원래 비교 우위의 기본은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을 분석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서든 생산 가능 곡선만 내가 만약에 도출을 해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못 풀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번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해보죠. 자, 88번 봅시다. 표는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직선이 생산하는 곡선상에서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x제와 y제 생산량을 나타낸대요. 아, 오케이. 이만큼 생산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을 한다고 했으므로 이 50,15, 40,60이라는 것은 두 국가의 각각의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아래다가 그리고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봅시다. 각국의 XZ 최대 생산 가능량은 80개래. 좋네. 각국의 XZ 최대 생산 가능량이 80개이다.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80. 그리고 각국은 80,0을 지나고 50, 며칠 지납니까? 15를 지나죠. 이 두 개를 지나는 생산 가능 곡선을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갑국의 경우는 우리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비율로 처리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30대 15는 몇 대 몇이지? 2대 1. 그럼 50대 25가 돼야 되겠지. 요 간격이 25여야 되니까 갑국은 Y제를 최대 40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였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을국의 YZ 최대 생산 가능량은 몇 개래? 90개래.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90을 찍어 주시면 되겠네. 여기다가 90을 찍고 을국은 40,60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다고. 40,60 여기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둡시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율로 처리하면 되지. 40대 60. 그럼 여기 아래로 30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몇 가는 겁니까? 3대 4가 되겠네. 비율이 3대 4가 되니까 전체로 생각을 해볼까? 90이면은 며칠 가야 되나요? 3대 4니까 120을 가야 되겠지. 여기다가 120을 찍어주시고 이 선을 이어봅시다. 어떻게 비율이 잘 맞나 모르겠네. 뭐 그냥 대충 그리고, 자, 기울기가 같아 보이지만 전혀 같지 않은 상태예요. 그림의 비율은 그렇게 크게, 물론 비교의 문제에서 특히 더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내가 숫자를 다 정확히 적어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양국 모두 뭐래? 이익이 발생하는 교역 비율에 따라서. 자,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할 조건이 뭐냐? 교환 비율이 두 국가의 기울기 사이여야 돼요. 자, 일단 특화제 먼저 파악을 하자고. 자, 여기 기울기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입니다. 갑국의 경우는 2분의 1 헷갈리니까 적어둡시다. 갑국의 경우는 2분의 1. 을국의 경우는 몇 분의 몇? 4분의 3. 어디가 더 커요? 당연히 여기가 더 크지. 더 가파르다는 거야. 그렇게 보이진 않나? 잘 모르겠네. 그러면 갑국은 당연히 x제를 특화하시고 y제를 을국이 특화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교역 조건을 미리 한번 적어볼까요? x제 한 개당 x제 한 개당 먼저 특화제부터 적어봅시다. 2분의 1 보다는 더 커야 되고 y제를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3보다는 더 조금 받아오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것까지 적어두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노출된 숫자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4분의 3은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도출이 되었구나 하면은 이제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만 빠르게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 봅시다. 을국은 x제 60개와 y제 5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네요. y제 45개를 생산할 수 있겠네요. 가운데 점을 찍으면 되니까 여기 중점을. 2번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노동량을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이 동일한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동일하네.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그렇다면 을국이 갑국의 1.5배가 아니라 갑국이 1.5배였기 때문에 을국의 3분의 2배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가 되겠죠. 서로 바뀌었네. 3번 교역 후 갑국의 x제로 표시한 y제 한계 소비의 기회비용, y제 한계 소비의 기회비용은 감소하겠죠.
왜냐? 비특화제이기 때문에. 4번 x제와 y제의 교환 비율이 5대 3이라면 5대 3이면은 x제 한 개당 5분의 3이에요. 5분의 3은 어디 들어가는 숫자야?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네. 양국 간 교역은 이루어집니다. 5번 선지 봅시다. 자, 기억이 21로 변동을 하여도 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제한은 변함이 없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이 21로 바뀜으로써 여기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21 지점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겠죠. 자, 21 지점에서 생산을 하면은 몇 대 몇입니까? 여기다 새로 한번 그려보자고. 30 갈 때 얼마가 올라가는 겁니까? 21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약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대 10이 되겠지. 그 말은 81 때는 몇이 되는 거야? 56이 되겠네요. 81 대 56, 즉 10분의 7. 아까 여기 흰색이 있었던 거를 방금 지웠는데 10분의 7과 여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3.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곱하면은 30이 되고 곱하면은 28이 되니까 어디가 더 크지?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오른쪽이. 그렇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재화는 변함이 없어서 5번을 정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 봅시다. 89번. 나머지 문제들도 전부 다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해내고 그냥 정오를 판단하는 것에서 문제 해결을 할 거예요. 전부 다 비슷하게. 자, 원래는 다른 자료가 있는 문제인데 칸이 없어서 조금 떼어왔어. 자, 갑국과 을국은 직선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고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환을 생산하여 갑국, 양국 모두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아까처럼 또 교역 조건 구하면 되겠네요. 자국 통화를 지급하고 어쩌고저쩌고. 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산 B만 나와 있고 뭔가 더 이상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 일단 기울기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표 상태로 두고 하면은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헷갈려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냥 내가 보유한 총 노동량, 여기는 총 달러가 되겠네요. 총 달러를 그냥 최소 공배수로 잡아버려. 얘는 12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잡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국은 XJ를 2개 생산할 때 YJ를 3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3의 기울기를 가지는구나 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는요 2분의 1이 되겠죠. 똑같이 뭐 2유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2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느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틀리느니 그림을 그리고 그냥 맞추세요. 이거 그림 더 그리는데 이거 하나 생각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는 2분의 3, 2분의 1. 그렇다면 을국이 무슨 제화를 특화할까? x제를 특화하고 갑국이 y제를 특화하겠지. 되셨습니까? 자, 1번 갑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3개가 아니라 3분의 2개다. 우리 이거는 x제 기준으로 적은 거예요.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3분의 2개가 됩니다. 2번 갑국은 y제, 을국은 x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고요. 3번 x제 한 개와 y제 한 개를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x제 한 개와 y제 한 개를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을국은 교역에 참여합니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교환 범위는 우리 미리 구해놨는데 x제 한 개당 2분의 1개 초과 2분의 3개 미만이다. 맞네요. 완전 우리가 구한 대로 나왔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봅시다. 양국 간 교역이 이루어지려면 교역 이전에 비해 갑국은 y제, 을국은 x제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겠죠. 우리 그게 교역으로 이득을 봤다는 것에 동의어가 되니까. 자, 간단한 문제였어요. 90번 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고 x제, y제 생산하는 계속 똑같은 조건이 나와. 한제와 생산에 모두 투입했을 때 생산량, 즉 최대 생산 가능량을 주어줬네. 그러면 일단 어차피 그릴 거니까 표시를 합시다. 최대 생산 가능량을 어차피 그릴 거니까 표시를 해둡시다. 자, 을국 먼저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해보자고. x제 몇 개? 40개. y제 몇 개? 20개. 그러면은 요렇게 이은 직선이 을국이 되겠다. 갑국을 볼까요? 갑국은 x제를 최대 30개. y제는 모르는데? 문제를 더 읽어보면 되겠네.
쭉쭉쭉쭉쭉쭉 읽다 보면은 각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얼마래? 3분의 1개래요. 더 이렇게 완만하대. 여기 좀 더 가파른 거야. 여기가 더 완만하고 여기가 10입니다. 비율은 조금 맞지 않지만. 그래서 각국이 당연히 X제를 특화할 것이고 을국이 Y제를 특화할 것이구나. 역시 교육 조건도 한번 적어볼까요? X제의 한 개당 교육 조건이 어떻게 돼? 3분의 1보다는 더 커야 되고 Y제를 더 많이 받아와야 되고 누가? 갑국이요. 을국은요 4분의 2, 2분의 1보다는 더 적게 자기가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 구했네. 1번 봅시다. 기억은 10이다. 2번 갑국은 X제 20개와 Y제 5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가 없네요. 없죠. 왜냐? 3분의 1만큼만 생산해야 되니까 3분의 10개, 5개보다 더 작게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갑국은 X제 생산에, 을국은 Y제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자, 여기 절대 우위를 판단하고자 하려면은 양국이 보유한 노동량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양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보유하고 있는 노동의 양이 동일하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최대 생산 가능량이 더 높은 국가가 절대 우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갑국은 모든 제와에 절대 우위가 없고 을국이 X제와 Y제 둘 다에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국은 X제 생산에, 을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요. X제 5개를 Y제 2개와 즉 5분의 2라는 숫자는 여기 가운데 들어갑니까? 네. 6이니까 5니까 들어가고요. 4고 5니까 들어갑니다. 무슨 계산이냐면은 곱을 해가지고 어느 분수가 더 큰지를 그냥 빠르게 판단을 한 거예요. 하면은 을국의 교육에 참여하라고 할 것이다. 아, 애초에 이것만 확인했으면 됐었네. 이쪽 곱이 이쪽 곱보다 더 크니까 을국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91번 봅시다. 야, 요 문제는 완전 땡큐야. 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냥 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파악할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선지를 봐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야. 자, 양국 그래도 문제 한번 봅시다. A점과 B점이라는 게 등장했으니까. 자, 그림은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교역전의 양국은 A점에서 생산하여 소비하였다. 두 국가 모두 여기서 생산하여서 소비하였다.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와에만 특화하여 라고 했으니까 여기 특화, 갑국은 여기 특화가 되겠네요. 교역하기로 하였다.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생산된 제와는 전량 소비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교역전 갑국은 X제 5개와 Y제 15개를 소비를 할 수가 있었겠죠. 2번 X제로 표시한 Y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경우 증가할 것이고 교역 후에 여기는 아예 다른 거 물어봤네.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갑국이 을국의 2분의 1배가 되겠죠. 을국이 몇이야? 2고 갑국이 1이니까 갑국이 을국의 2분의 1배이다. 3번 갑국은 X제를 수출하지 않고 Y제를 수출하고요. X제를 수입할 것입니다. 교역 후 갑국의 소비점이 A라면 교역 후 갑국의 소비점이 B라면 이제 영어도 못 읽기 시작했어요. 자, 교역 후 갑국의 소비점이 B라면 그러면은 갑국은 X제를 생산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는 X제를 15개 생산하고 있었을까? 을국한테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뭐야 근데 을국의 수입량은 X제 5개이다?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을국이 X제를 왜 수입해? 그 다음에 갑국은 몇 개의 Y제를 준 거야? 10개의 Y제를 준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선지야. 뭔가 다 틀렸어요. 5번 교역 후 을국의 소비점이 B라면 그러면 교역 후에 을국은 Y제 10개 어디서 났어? 갑국한테 받아온 거예요. 교역 조건을 먼저 여기다 적어보자고. 그 다음에 을국은 몇 개를 준 거야? 15개 줬네. 그러면은 을국은 15개, 10개를 소비하고 있을 것이고 갑국도 10개를 주고 15개 받아왔으니까 둘 다 똑같이 B에서 소비를 하고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교역 전에 비해 X제 소비량은 각각 5개 증가한다. 양 국가가 모두 5개씩 증가하죠.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악랄한 비교 우위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92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 자, 교역 전후에 관한 자료이고 일단 교역 전 생산량과 한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전부 다 주어져 있으므로 계산을 해보자고. 자, 갑국은 X제를 만드는데 몇 시간을 쓴 거야? 총 25시간. 을국은 총 몇 시간 쓴 거야? Y제 만드는데 몇 시간 쓴 거야? 갑국이 55시간. 그러면은 갑국의 총 노동시간은 80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을국은 4, 14에 56, 8, 3에 24, 9구단. 자, 그러면 을국도 80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최대 생산 가능량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미리 또 그려둡시다.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죠. 자, 둘 다 80시간을 갖고 있어. 똑같아. 그러면은 얘는 5시간이 필요하니까 최대 몇 개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5개니까 16개를 생산할 수 있겠죠. 16개. Y제는 80개. 야, 이거 비율을 좀 잘못 맞췄다. 다시. 요거를 좀 더 길게 만들까요? 훨씬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고 비율이 조금 안 맞지만 자, 여기가 80이라고 칩시다.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 을국은요, X제를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 있고 Y제는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야, 이거 너무 격차가 심한 거 아니야? 됐다. 여기는 노란색의 을국. 그러면 특화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죠. 갑국은 Y제를, 을국은 X제를 특화할 것이다. 오케이. 자, 1번. 갑국은 X제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지지 않네요. 5가 4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2번. 을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냐? X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기억은 5. 기억이 뭔데? 여기 아래에 있어. 자, 교역 후 소비량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해? 우리 양 국가가 만들어낸 X제 총량을 알고 있어요. 양 국가가 얼마나 만들었는데? 을국이 다 도맡아서 만들었으니까 20개가 돼야 되고, Y제는 각국이 모두 다 도맡아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65가 돼야 되네요. 기억은 5, 니은은 65이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은 16개, 을국은 20개. 산수예요. 5번. 교역 후 을국의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한 숫자를 물어봤네. 자, 교환 비율을 보면 되겠지. X제 몇 개랑 X제 5개랑 Y제 15개를 교환을 했으므로 1대3. 그러므로 교역 후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1대3이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가 생각보다 많이 간단했어요. 아주 설명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혹시나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비교 우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